반갑습니다. 화학 강사 백봉룡입니다. 자, 그 1학기 이제 중간고사도 그렇고 기말고사 그렇고 2학기 중간 기말고사 그렇고 전체적인 흐름도 말씀드리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주말에 수업이 많다 보니까 사실 월요일날 설명을 안 하는데 학원에서 이제 월요일 하자고 그래 가지고 제가 하는데 이제 목소리가 좀 안 좋아요. 주말에 하도 수업을 많이 해 가지고 그 부분 조금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중간고사 범위에 대한 말씀만 드리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학교별로 이제 선생님들이 문제를 출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간파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 학교는 문제가 쉽다 어렵다 또는 어디서 많이 나온다 어떤 화학 선생님이 지금 작년에 무슨 선생님인데 올해 무슨 선생님이다 이런 정보가 다 있어야지만 그 문제에 대한 난이도나 출처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머님들이 알아내는 게 아니라 제가 알아내는 건데 우선 1단원에 대한 특징을 말씀드리면 1학기 중간고사가 1단원만 들어가요. 그런데 경기고만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경기고만 2단원이 들어가요. 나머지 학교는 다 1단원이 1학기 중간고사 범위입니다. 자, 보시면 제가 겨울방학 때는 이 부분을 안 했어요. 개념적인 부분 많고 3단원과 연계된 내용이 너무 많아서 안 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개념적인 부분이 많아요. 계산 문제는 거의 없어요. 화학이용성, 탄수화물 이용 그냥 암기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 2문제나 3문제가 학교에서 출제가 됩니다. 물론 시간은 정말 빨리 풀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래서 아이들이 한 3문제는 1분 30초 2분 내로 다 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분이 걸리지 않아요. 개념적인 부분만 암기하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인데 문제는 여기에요. 계산 문제거든요. 여기 있는 계산 문제에 대해서 어민들도 이제 정보가 있으면 알겠지만 물리에서는 역학 파트가 어렵고 생명과학은 유전이 어렵고 지구과학은 별과 은하가 어렵잖아요. 화학에서는 이 양적 관계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수능에서는 사실 한 문제밖에 안 나와요. 수능에서는. 근데 내신에서는 학교마다 조금은 다른데 5문항에서 10문항 정도가 나와요.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학교에서 시험 문항은 학교별로 조금 다르지만 22문항에서 한 28문항 정도 사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동네에서 문항 수가 제일 적은 학교가 경기여고거든요. 경기여고는 객관식 20문항에 서술형이 한 2~3문항밖에 없어요. 근데 경기여고가 매년 1등 것은 제일 낮은 편에 속해요. 그러니까 문항수에 상관이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15문제와 10문제 사이에 요 문항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체감 난이도는 사실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위에 거는 쉽냐? 자, 질량과 몰수, 부피와 몰수, 그다음에 물농도 전부 다 계산 문제니까 어렵긴 해요. 그런데 요 두 녀석은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패턴이 보여요. 패턴이 보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풀어낼 수가 있는데 양적 관계는 우선 패턴이 잘 안 보이고 쓰는 게 많아요. 쓰는 게 많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전 과정 중에 타임어택이 가장 심한 단원이 여기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1등 컷의 점수가 왜 낮냐면 내가 못 풀어서 낮은 것이 아니라 다 못 풀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거의 6회차 정도의 애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시험의 문제를 푸는 순서도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화합반의 양적 관계는 객관식이든 선술형이든 몰아서 풀어야 돼요. 나머지 문제를 못 풀어요. 여기에 딱 문제를 보면요. 애들이 갑자기 멘탈이 흔들려요. 이거 어떻게 풀지? 이 생각에 이거를 보면 애들이 갑자기 멘탈이 흔들리면서 다른 문제도 못 풀어요. 그래서 요거를 몰아서 풀어야 돼요. 서술형을 먼저 풀어야 되고요. 객관식에 있는 양적 관계는 가장 마지막에 푼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1단원은 선생님들이 전부 다 학교에서 뭘 내주냐면 프린트를 내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잘하는 게 개념적인 프린트가 아니라 문제 프린트예요. 문제. 그러니까 이 문제 프린트를 왜 나눠주냐면 1단원이 학교에서 너무 빨리 끝나요. 내용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교 선생님이 개념만 얘기한다면 한 4회? 3월 달에 거의 끝나요.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뭐 수행평가도 하고 실험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뭐 하냐면
문제 프린트물을 나눠주고 이걸 풀어주세요. 그래서 이 문제 프린트가 당연히 중요하겠죠. 근데 아이들은 이것만 두세 번 풀려고 그래요. 이것만 또 믿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유사 문제를 낸다라는 거지 얘를 낸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 프린트가 대부분 사실은 고3 모의고사나 수능이나 그다음에 수능 특강 요게 주로 많이 이루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의 부교재가 올해 수능 특강이 될 거예요. 근데 올해 수능 특강만 또 믿으면 안 돼요. 왜냐면 작년 수능 특강, 재작년 수능 특강도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나눠준 프린트만 너무 믿더라고요. 근데 다양한 방면으로 낼 수 있어요. 왜냐면 내준거에서만 시험 문제를 내잖아요. 변별이 안 가해져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그걸 알기 때문에 문제에 대한 프린트에 유사 문제를 내준다는 얘기죠. 근데 아이들이 얘기해보면 알겠지만 화학반의 양적 관계를 이 프린트에 있는 문제를 한 문제를 풀어주는데 몇 분 걸린 줄 아세요? 30분 걸려요, 선생님들. 여기 있는 칠판을 다 적어요, 한 문제 푸는데. 시간 내에 못 풀어요, 어머님들.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풀어주는 방법이 아니라 아이들이 좀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부분을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간에 대한 부족이 굉장히 심한 단원이 1단원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가르쳐요. 아이들한테 이 시간 부족에 대한 부분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만약에 시간이 남는다 그러면 이렇게 풀어라. 시간이 없다면 이렇게도 풀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렇게도 푸는 건 약간 찍는 거예요. 어머님들.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들 아셔야 되겠지만 학교 시험이나 수능은 너의 화학 실력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너의 점수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찍어서도 풀어야 돼요. 어머님들. 그러니까 시간이 없었을 때는. 그러니까 정석대로 푸는데 시간이 없다면 이렇게 푸는 방법도 알아야 돼.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머님들. 아시겠죠? 그래서 요 양적 관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6회에 대한 수업 중에 얘만 3회를 해요. 50%를 합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때 차근차근 양적 관계를 그래도 한 100문제 정도 풀었던 학생들은 수업에 대한 부분을 따라올 때 좀 나은데 양적 관계를 몇 문제 풀지도 않고 개념적 너무 쉬운 문제만 풀었다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학교에서는 단연코 쉽게 나온다고 본인이 가정하면 안 되고 무조건 어렵게 나온다고 생각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왜냐면 시험 문제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준비하면 학교 시험은 쉬워요. 근데 내가 너무 쉬운 것만 그러니까 지금 당장 어려우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쉬운 것만 해요. 쉬운 문제 안 나와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려운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겨울방학 때도 개념반 수업하는데 개념반은 좀 문제가 쉬워요. 그래서 이제 추가 문제로 30문항을 더 주거든요. 좀 어려운 문제들. 그것까지 계속 풀려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심화반 정도에 대한 문제 이상은 풀어야지만 아이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균이 3, 40이에요, 어머님. 충격적인 점수를 받아요. 일단은 어렵게 나오는 학교는. 자, 그래서 계산 문제가 많고 계산에 대한 문제풀이법이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제를 좀 더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아이들이 배워야지만 시간 내에 문제를 풀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첫 걸음의 1단원에 대한 특징은 개념은 이해가 되는데 문제 적용이 안 되는 문제가 대부분이다. 자, 이게 어려운 거예요. 들을 때는 알겠는데 왜 문제만 보면 안 풀어? 못 풀어? 들을 때는 알겠는데 내 것으로 안 만들어서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서 내 것으로 만든다는 게 뭐냐면 수학이랑 비슷해요. 여러분들. 문제를 풀면서 문제 풀이법에 대한 게 내 거화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개념이 아니라 계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계산에 대한 과정이 있죠. 여러분들. 그런 게 습관화가 돼야 돼요. 근데 아이들은 뭐냐면 제일 어려운 게 문제를 딱 봐요. 그럼 뭐가 있냐면 조건이 있어요. 조건. 이런 조건들이 나와서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 조건을 보고 어떻게 풀어야 돼? 그러면 이 조건을 해석하는 것도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개념이 적다 보니까 계산 문제 많다 보니까 문제를 볼 때 이런 조건이 나오면 이런 생각, 이런 조건이 나오면 이런 생각,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안 되면 문제를 딱 보잖아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물리 역학이랑 비슷한 거예요. 어머님들 어렸을 때 물리 배울 때 보이는 T분의 S를 외우면 뭐예요? 딱 문제를 보면 뭔 말하는 거야? 어떻게 접근해야 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여러 가지 변수,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한 공부를 해야지만 문제가
읽혀져요. 문제가 읽혀져야지 풀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문제 적용이 잘 안 됩니다. 자, 시험의 문제 대부분이 계산 문제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 풀이법이 중요해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제 수업을 많이 듣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풀이법 때문에 듣는 거예요. 그래서 뭐 5분 걸렸다 7분 걸렸다 문제가 선생님 풀이법을 하니까 뭐 2분 걸린다 1분 걸린다 너무 쉽게 풀린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지수를 갖다 놓고 푸는 거는 좋은 방법이긴 한데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학생은 양적 관계 한 문제 푸는데 15분 걸리는 학생도 있어요. 그럼 그거 풀지 말아야죠. 뭐하러 풀어요. 다른 문제를 풀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확실하게 버릴 건 버려야 돼요. 근데 아이들이 막 15분 걸리면서 되게 뿌듯해요. 난 풀었다. 안 푸는 게 나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오래 걸려서 뭐하러 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아이들이 배워야 되고요. 자, 킬로만 출제되는 화합방의 양적 관계가 다수 출제가 됩니다. 근데 잘 들어보세요. 만약에 5문항에서 10문항이 나왔을 때 이게 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10문항이라고 쳤을 땐 5문항은 좀 평이한 거네요. 평균율 50%는. 나머지 50%가 딱 어려워요. 그 50%를 풀어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서술형 문제가 계산 문제로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객관식에 있는 양적 관계를 빼고 다 풀고 그 다음에 서술형에 대한 문제를 먼저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학생도 이번에 이제 서울대 의대 간 학생도 굉장히 잘하는 학생이에요. 잘하는 학생인데 저 마지막에 이제 서술형 문제도 모의고사로 보거든요. 근데 자기는 자신 있어가지고 쭉 이제 순서대로 풀더라고요. 그러지면 안 되고 서술형을 먼저 풀어야 된다. 그래서 그 친구도 그렇게 이제 서술형을 먼저 풀어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객관식은 하나 틀려도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찍어서 맞을 수 있고 틀릴 수 있고 서술형은 써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서술형 문제를 안 내는 학교가 유일하게 있거든요. 이 동네에서 숙명여고요. 그러니까 숙명여고는 어머님들 이제 안 낸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해는 내고 어떤 해는 안 내요. 그래서 숙명여고는 작년에는 서술형을 안 냈습니다. 객관식만 28문항 정도 출제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개념 정리가 필요한데 자, 어머니 잘 들어보세요. 교과서에 있는 탐구 문제가 있어요. 이 탐구 문제가 뭘로 많이 나오냐면 서술형 문제로 많이 내요. 서술형 문제로. 그래서 아이들에게 제가 교사용 지도서를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여기 이제 제가 이제 나눠주는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여기 이제 비상출판사 교사용 지도서라고 해서 학교 선생님이 보이는 자료예요. 그래서 교과서랑 똑같은 내용이긴 한데 뭐 탐구나 또는 확인 문제 답이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주석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여기서 봐야 되는 부분을 제가 정리를 해줍니다. 이 부분은 꼭 봐라. 여기는 꼭 봐야 된다. 왜냐하면 서술형 문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료를 통해서 그러니까 사실 이 단원이 요 자료가 2단원, 3단원이 제일 중요하긴 한데 개념이 많아가지고 1단원도 꼭 봐야 되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봐야 되는 내용을 학생들이 꼭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탐구에 있는 서술형 문제 또는 확인 문제 이런 것들은 보셔야 돼요. 학교별로 출판사 자료 나눠드립니다. 프린트 정리라는 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문제로 나온 프린트거든요. 물론 저희들이 이제 걷어가지고 변형을 시킨 문제를 줘요. 똑같이는 안 내기니까. 그러니까 변형된 문제를 주니까 프린트를 한번 본인들이 다 풀어봐요. 왜냐하면 이게 시험에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에요. 근데 똑같이는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변형한 문제를 학교별로 나눠드립니다. 자, 필기 노트는 아까도 했지만 개념 파트 있죠. 탄수화물의 이용과 화학 이용성. 거기는 학교에서 필기의 주문만 공부를 하면 돼요. 자, 효율적인 문제풀이법은 유형별로 문제를 풀이야 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애들이 똑같은 문제인데 같은 문제인데 조금만 변형을 시키면 다른 문제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죠. 양치기. 그러니까 1단원은 양치가 돼야 돼요. 많은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그래야지만 계산하는 속도도 빨라져요. 그러니까 어떤 학생은 수학을 잘하는 학생인데 1단원을 잘한다. 그게 아니라 사치 연산이 빠른 학생들이 잘해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빨리 하는 학생들.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주간지에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묶어요. 그럼 아이들이 비슷한 문제를 풀다 보니까 본인이 스스로 이제 외워지는 거예요. 문제풀이법이. 근데 왔다 갔다 하면 이게 익숙해지지 않는데 비슷한 문제를 놓으면 비슷한 문제를 풀다 보면 이 풀이법이 아예 익혀지고 어떤 조건이 나왔을 때 이렇게 해석하는 거구나. 물론 제가 대표적인 문제는 수업 시간에 풀어줍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일단 쉽게 푸는 방법을 아이들이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에 보니까 여러 가지 각도가 있어요. 수학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풀이법이 다 달라요. 어떤 쌤은 A 방법으로, 어떤 쌤은 B 방법으로. 그 풀이법을 잘 익혀가지고 자기 걸로 만들면 잘 풀 수 있습니다, 어머님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어머님. 자, 각 학교별. 자, 프린트물에 없으니까 설명을 잘 들으세요. 대치, 송파, 그다음에 서초 요 지역이 있는데 주로 제 수업을 많이 듣는 학생들이에요. 근데 수업을 여기만 듣는 건 아니고요. 영통에 있는 학생도 듣고 세마고나 또는 뭐 수지에 있는 수지고나 홍천고나 멀게는 동탄에서도 오고요. 작년에는 대구에 있는 경신고 학생도 들었어요, 여러분들. 내신을 들으러 오진 않아요, 여러분들. 네, 겨울방학 때 들었는데 수업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영상으로 1년 내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대구에서도 듣고요. 이번에 이제 또 울산에서 온 애가 있는데 걔도 내신을 듣는데 올지 안 올지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이 세 학교, 이 세 지역의 학교들의 출제 경향을 보면 시험에 대한 출처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출처는 대부분 겹쳐요. 고2 모의고사, 고3 모의고사 수능. 그 다음에 올해 수능 특강 기본이에요, 여러분들. 올해 수능 특강 또는 작년, 재작년 또는 수능 완성. 근데 그런 수능 완성과 수능 특강이 최근 거를 많이 내는 선생님이 있는가 하면 선생님의 성향이 있어요. 5년 전, 6년 전, 7년 전 걸 내는 학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대부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양적 관계 한문항을 언제 걸 낸 줄 아세요? 13년 전, 14년 전 걸 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긴 해야 돼요. 그래서 출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학교 화학 선생님이 중요해요. 이동 경로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학교 화학 선생님, 어머님도 아시겠지만 정교사라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살이 꼬면 거의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기간제 선생님입니다. 기간 선생님이 이 동네를 왔다 갔다 하시기 때문에 그분들도 영향을 주긴 해요. 근데 그런 화학 선생님의 이동 경로도 중요해요. 어떤 분이 숙명여고에 계셨던 분이 어디로 갔다, 휘문고에 있는 화학 선생님이 어디로 갔다. 근데 그걸 학교 애들이 벌써 다 소문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정신여고 애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휘문고에서 가르쳤던 화학 선생님이 작년에 왔거든, 정신여고. 근데 그분이 너무 문제를 어렵게 내가지고 선생님도 2시간 반 걸리는 시험 문제를 애들한테 50분으로 낸 거예요. 그러니까 1등 컷이 73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정신고 애들 1단원, 4단원 굉장히 어렵게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선생님들에 대한 이동 경로도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는 선생님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 학교별로 선생님들 다 조사하거든요, 매년. 그래서 선생님이 같다 다르다 또 이렇게 쭉 펼쳐놓고 보면 같은 동명이인일 수도 있지만 사실 같은 이름이 있을 수 거의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일로 갔다, 이분이 일로 갔다 이런 것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학교의 문제 출처는 어디다, 난이도는 어떤 거다 이런 거를 알아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출처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출처는 모의고사, 수능, 고2 모의고사, 그 다음에 EBS 이게 기본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대다수가 나와요. 근데 수능 완성은 사실 안 내거든요. 수능 완성은 잘 안 내는데 진선 요거만 유일하게 수능 완성에만 거의 7, 80%가 나와요. 되게 많이 내요. 그러니까 수능 완성에서만. 그러니까 수능 완성도 최근 게 아니에요. 3년 전, 4년 전, 5년 전, 6년 전 걸 내요. 그러니까 진선 요거는 항상 1등 것이 96, 98이거든요. 1단원이. 그럼 시험 문제가 쉬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선생님도 본인도 어렵게 냈대요. 근데 왜 애들이 잘 보냐면 다 나눠줬던 문제에서 나와서 그래요. 다 풀어봤던 문제들. 그러니까 진선형은 수능 완성에 나온다는 걸 제가 아니까 수능 완성에 대한 문제만 풀어보라고 해요. 그래서 그걸 따로 줍니다. 그다음 대다수의 학교들은 수능 특강, 그다음에 여기 나와요. 근데 일부 학교가 뭐냐면 대치동의 경기여고 대표되는 학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중동고, 그 다음에 잠실 쪽에 있는 잠실여고, 일명의 잠여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세화여고. 요 학교들은 뭐가 문제냐면 한 50% 정도는 좀 제작을 하잖아요.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문제를 만들어내는데 그냥 맨땅에 헤딩해서 만들어내는 건 아니고요. 뭐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나왔던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를 많이 좀 트세요. 많이 틀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문제에 대한 것도 대비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경기여고 선생님은 실제로 교과서 집필하시는 데 들어가요. 그래서 자부심이 되게 강하신 분입니다.
예를 들면. 그다음에 이제 중동고는 황지혁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옛날에는 2학년 때 수행평가가 뭐였냐면 학생들이 5문제 문항을 화학 문제를 만들어요. 그걸 내는 게 수행평가예요. 그걸 싹 모아서 좋은 문제만 골라가지고 그 다음에 내요. 아, 선생님 너무 똑똑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내지 않고 각색을 하겠죠, 약간. 그러니까 예전에 중동고 문제는 정말로 미친 줄 알았어요. 대비하는데 세상에 한 번도 보지 못한 문제들을 내는 거예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거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황지혁 선생님이 안 하시긴 하는데 그래도 지금 계시는 분이 조금 어렵게 내긴 해요. 그래서 1등 컷이 좀 낮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출처에 대한 부분을 아셔야 되고 난이도에 대한 부분도 아셔야 돼요. 자, 이제 교재에 대한 얘기랑 자료에 대한 얘기라고 시간표 얘기하고 마무리할 텐데 제가 작년에 쓰던 교재인데 이게 진도 교재라고 해서 아이들이 겨울방학 때 개념은 공부는 했지만 심화반이든 풀이반이든 좀 빠르게 개념에 대한 정리를 하는데 문제풀이법에 대한 개념을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 있는 교재에 있는 문제를 풀면서 나가는데 자, 여기 있는 교재에 있는 문제의 출처는 물론 3학년 모의고사, 2학년 모의고사, 수능, 수능특강, 올해 수능특강도 들어가요. 그 다음에 작년 수능특강 여러 다방면에 다양한 유형의 문제가 들어가고 여기 있는 문제를 풀어줍니다. 그리고 이 문제랑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과제로 내주는 거예요. 연습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이 기출이다인데 이 책이 한국에 나오기까지 엄청난 작업이에요. 애들 시험지를 다 걷어요. 그것도 그냥 걷는 게 아니라 10,000원씩 주면서 걷어요. 왜 안 갖다 줘요, 애들이. 10,000원 준다고 해도 안 갖다 줘요. 환장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 시험지를 다 걷어요. 그리고 그걸 스캔 떠요. 그리고 이거를 일일이 다 워드를 칩니다. 워드를 다 친 다음에 여기는 이제 없는데 해설집을 또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나오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여기에는 한 700문제, 600문제, 700문제인데 100여 분의 화학 선생님들이 들어가 있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작년 기출문제를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애들이 풀어봤던 문제도 있어요. 왜냐면 3학년 모의고사 수능 문제니까. 그걸 변형한 거니까. 변형된 문제가 들어가 있고요. 또는 처음 보는 문제도 많아요. 아까도 했지만 이런 학교에서는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자기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문제도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정말 다양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제일 좋긴 해요. 기출문제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 학교에 대한 기출문제만 따로 받아볼 수는 없냐? 아니 드려요. 여러분들. 학교를 했는데 여기 이제 휘문고 자료만 가져왔거든요. 대표적으로 그냥. 그래서 휘문고 기출분석 자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각 학교별로 줘요. 각 개인별로. 그래서 여기에 딱 첫 페이지 넘기면 어머님들 프린트물에도 나와 있죠. 여기에 이제 문항분석표라고 해서 프린트물에 있어요. 여러분들. 문항분석표라고 해서 이게 나가고요. 그래서 1번부터 23번까지 문항을 분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휘문고는 24문제 냈어요. 근데 작년에 휘문고는 1등 컷이 78점인가 79점이었을 거예요. 90점대가 한 명도 없었어요. 최고점 88점이었어요. 아니 문항이 24문항인데 왜 이렇게 점수가 안 나오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휘문고의 기출분석 총평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총평에는 1등 컷은 몇 점이었다, 2등 컷은 몇 점이었다, 3등 컷은 몇 점이었다. 이런 내용들을 넣을 거고요. 화학 선생님이 누구다. 여기 보면 나와 있잖아. 화학 선생님이 누구다. 그 다음에 너네 학교 문제 출처는 어디다. 그리고 내가 나눠준 문제 중에 뭘 많이 풀어봐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실어놔요. 그래서 요거를 애들이 보면 대충 1년 동안 내가 공부할 방향이 생겨요. 아, 우리 학교는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그래서 1학기 중간고사에 대한 기출분석 자료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옆에는 5개년, 6개년 문제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선생님이 언제부터 했으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2, 3개년은 꼭 풀어봐라. 최근. 그 뒤로는 안 풀어도 된다. 문제에 대한 패턴이 바뀌었다. 뭐 이런 것들을 써놔요. 여러분들. 그래서 아이들이 이걸 받고 문제를 풀면 그 학교에 대한 기출문제. 다시 말해서 학교에 대한 문제에 대한 흐름을 알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일단 필수엔제가 있는데 이 필수엔제는 3학년 모의고사, 그 다음에 수능 문제 2학년 모의고사 수록한 거예요. 어떤 학교는 이것만 풀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숙명여고는 이것만 풀으면 돼요. 1등급이 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얘기한 것도 있지만 선배들이 다 얘기해줘요. 필수엔제만 풀어라. 복용에 나눠주는 거. 이런 식으로 각 학교마다 자료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EBS 수능특강이 있거든요. 수능특강, 수능완성 다 배부하는데 진선여고는 수능 완성을 많이 풀어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올해 수능특강, 3개년 수능특강이 들어가요. 어떤 학교는 수능특강이 중요해요.
예를 들면 순특강 부교절 학교가 그냥 부교절을 아예 대놓고 하는 학교가 보인고, 변형해서 내요 그냥. 보인고 같은 경우 송파에 있는. 그 다음에 휘문고도 여기서 좀 많이 내요. 단대부고도 많이 내고요. 그 다음에 숙명여고도 많이 내요. 순특강고 봐야 되는 학교들이 몇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료가 나갑니다. 2회차부터 어머님들 교사용 지도서가 나가고요. 자, 요거 이제 보여드렸던 거고요. 요건 나중에 보세요, 어머님. 그 다음에 관리적인 부분과 시간표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할 텐데, 자, 개념암기상 테스트라고 해서 꼭 암기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암기한 내용은 똑같이 내고요. 자, 모의고사는 제가 15문항에서 20문항을 내는데, 이건 이제 애들이 얼마나 공부했느냐 복습 테스트잖아요. 근데 4회차, 5회차, 6회차 때는 이게 시험을 보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요 4, 5, 6회차 때는 애들이 타임어택에 대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집에서 시간을 재고 문항수는 한 28문항, 서술형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어떤 학교는 쉽게 내는 학교도 있고 어떤 학교는 어렵게 내는 학교도 있는데, 쉬운 형과 어려운 형의 모의고사를 매주 2회분씩 나눠드려요. 그래서 집에 가서 풀어봐라. 타임어택 준비하는 건 중요해요. 그래서 실전 감각을 유지하게끔 4, 5, 6회차 때는 실전 모의고사를 아이들에게 배부를 합니다. 특히 1단원 제일 중요해요. 이게요. 시간 내 문제. 그러니까 2단원과 3단원 안 나눠주거든요. 왜냐면 2단원, 3단원은 시간이 안 부족해요. 그래서 모의고사에 대한 부분을 줘가지고 아이들이 실전 경험을 느끼게 하는 거고요. 근데 마지막 6회차 때는 저도 실전 모의고사를 봐요. 애들에게 40분 정도 시간을 주고 객관식이랑 서술용을 같이 해가지고 풀게끔. 그래서 요 모의고사가 나간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마지막 집보 때는 집보모의사는 왜 나가냐면, 요거는 그 학교의 출처에 맞춰서 학교 셈에 맞춰서 그 학교만을 위해서 만드는 모의고사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학교는 수능 완성이네, 어떤 학교는 13년 전 거도 내. 이런 게 판단이 돼야 돼요. 최근에 걸 내느냐, 뭐 5년 전 거 내느냐, 옛날 거 내느냐. 그 선생님의 성향이 있거든요. 그 성향에 맞춰서 그 학교별의 맞춤형 집보모의사를 만듭니다. 아시겠죠? 자, 과제는 매주 주간지가 나가는데 60문항이 나가요. 근데 어머님들이 속상해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니, 자료는 많이 받아오는데 애가 풀지를 않아. 근데 풀 학생들만 줘. 그럼 애들은 소외가 돼요. 그래서 제가 다 나눠주긴 해요, 어머님들. 왜냐면 필요한 학생들만 가져가라 그러면 진짜 필요 없는 애들은 안 가져가요. 네, 근데도 가져가는 이유가 안 가져가면 나만 뒤처진다는 느낌? 그럼 가져가거든요. 또 안 풀어요. 근데 어머님들이 제일 중요한 건 일주일에 한 번씩 주간 백신 과제가 나가요. 그 백신 과제만 풀면 돼요, 사실은요. 근데 나머지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이것도 과제에 들어가 있는 문제고요. 얘도 과제에 있어요, 어머니들. 수능 완성도 과제에 있어요. 근데 우리 학교는 수능 특강에서 많이 나온대. 그럼 수능 특강을 집중적으로 풀어봐야 되겠죠. 아주 오래전 거도. 우리 학교는 3학년 모의사 수능 문제 많이 나오는데 그럼 필수 엔진을 많이 풀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학교별로 애들한테 자료를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60문항 이상이라는 얘기는 애들이 이제 화학만 공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머니들 속상하잖아요. 막 100문제 낼 수도 있고 150문제 낼 수도 있어요. 근데 애가 막 밤새서 새벽 4시까지 공부하는 것 같은데 어머님들은 주무시니까 모르잖아요. 공부 안 해요, 어머님들. 1시 이후로 된 다 핸드폰 보고 유튜브 봐요. 절대 아이는 믿지 마세요. 근데 겉으로는 나 너 못 믿는다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믿는다고는 하는데 항상 수능 때까지 약간 의심하세요, 어머님들. 그러니까 저는 아이들한테 무조건 1시 전에 자라고 해요. 어차피 1시 후에는요. 졸고요. 핸드폰 봐요. 잠 깬다고 핸드폰 봐요. 그리고 4시에요. 다음날 학교에서 푹 자요. 학원도 애들이 토요일날 오전이나 일요일날 오전에 다 자요. 많이 졸아요. 저도 되게 힘들게 수업을 하는데, 왜냐면 금요일날 토요일 거 과제하고 토요일은 일요일 거 과제예요. 그래서 저는 과제를 그냥 50%만 하고 그냥 와라. 수업 시간에 졸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집에서 선생님 저 복습 영상 볼게. 안 본다니까요, 어머니들. 시간이 어딨어요. 수업을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과제에 대한 푸시는 어머니들 부탁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다 안 해도 되니까 60문항이면 한 40문항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다독여주세요. 혼내지 마시고요. 혼내면 애들이 안 해버려요. 바로 스트레스 받으니까 핸드폰 봐요. 아시죠? 60문항 이상을 아이들에게 배부하는데 60문항까지만 과제고요. 나머지 뒤에 있는 2, 3문제는 네가 추가적으로 풀어라. 그러니까 많이 풀려고 하는 애들 많아요.
네, 기출문제 이것이 기출이다 아이들이 나가고요. 추가 문제가 제공이 되고요. 필수 현재나 EBS 문제 다양한 자료가 나갑니다. 어머님들. 자, 클리닉은 대면 클리닉은 아직은 요일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일주일에 한 3-4번 지금도 애들 겨울방학 때 클리닉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은 클리닉을 많이 하는 걸 추천합니다. 해설집 보지 마라. 저는 항상 얘기하거든요. 해설집을 해석하고 있어요. 와서 다 제 제자들이에요. 여러분들. 와서 조교생한테 질문하는 게 제일 좋아요. 과외예요. 어머님들. 계속 질문할 수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좋은 시스템인데 이용을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학생은 하도 안 하길래 저희가 부탁을 했어요. 무조건 해라. 맨날 어렵대요. 아, 그냥 해라. 그래서 드디어 7회차 만에 청문회가 있어요. 어제. 부탁을 했어요. hin지 좀 하라고. 일단은 클리닉 하면 되게 효과를 많이 봐요. 아시겠죠? 비대면 클리닉은 카카오톡 채널을 이용하면 되고요. 자, 시간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머님들 지금 이제 이 시간표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어머님들 시간표를 보시면 어머님들 중에 제가 이제 2월 달이랑 8월 달이 제일 힘든 달이거든요. 2월 달은 시간표 때문에 8월 달은 겨울방학 딱 시간표. 학원에서 한 타임만 달라 해서 못 준다. 그게 제일 힘들고요. 2월 달은 이제 시간표 때문에 힘든데 제가 항상 고민해요. 단일반에 대한 조건은 우선 어머님들 통과를 했기 때문에 학교별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커뮤니티 상에도 물어보면 진도만 맞으면 들어도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통과는 진도가 달라요. 어머님들. 선생마다 다르니까. 근데 화학은 1, 2, 3, 4가 나가요. 거의 순서대로. 근데 단일반을 만드는 이유는 진도가 너무 달라. 또는 누적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단일반을 만드는 건데 예를 들면 제가 3년 전까지만 해도 단일반 단대부가 있었는데 숙명여고도 있었어요. 근데 단대부가 한 90명 있는데 80명 있는데 단대부고 반에 30명만 앉아있어요. 왜요? 시간표가 안 돼요. 어머니들 1순위로 뭘 짜요? 수학 짜잖아요. 국어 짜잖아요. 영어 짜잖아요. 그 다음에 화학이 아니에요. 물리 짤 거 아니에요.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선순위에서 밀리다 보니까 그래도 다행인 건 생명과학이랑 지학보다 낫다라는 거. 근데 또 2학기 중간고사가 되면 또 생명과학한테 밀려요. 유전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제가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어머님들. 그래서 어머님들은 무조건 백봉용 시간표에 맞추겠다.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선순위에 밀리다 보니까 숙명여고도 그래요. 매년 이제 1학기 중간고사 한 100명 넘게 듣는데 숙명여고반에 40-50명밖에 없어요. 왜요? 시간표가 안 돼요. 다 연합반에 들어와요. 연합반이 왜 좋냐면 시간표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럼 연합반에 있는 수업이랑 단일반에 있는 수업이 다르냐?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단대국어반에 못 들어갔어. 비기스인데 중도반에 들어가서 못 들어갔어. 근데 연합반에 들어. 그럼 애가 어떤 생각하냐면 내가 단대국어나 중동고나 뭐 여러 가지 단일반에 못 들어가면 내가 피해를 받나? 또 그래서 어머니들이 많이 질문해요. 똑같아요. 단일반에서 나가는 자료랑 연합반에서 나가는 자료 똑같아요. 수업도 똑같아요. 교재도 똑같아요. 왜? 진도 같으니까. 그러니까 나오는 출처를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적이나 또는 진도가 너무 다른 학교에 대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휘문고반이 있어요. 휘문고반에 시간표가 안 돼서 못 들어갑니다. 연합반에 들어가면 불이익을 당하나요? 똑같다니까요. 상관없어요. 중동고도 이제 누적인데 누적이면 이제 기말 때 1단원을 같이 봐요. 그러면 연합반에 들어가면 2단원만 하거든요. 그럼 불이익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누적이더라도 1단원을 했기 때문에 2단원 위주로 하겠죠. 마지막 회차 정도나 1단원을 또 보강하고 자료는 계속 나가거든요. 일단 다 줘요. 안 주면 안 돼요. 어머니들. 아시겠죠? 그러니까 상관없으니까 시간표가 맞는 걸 수강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경기고 어머님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있는데 손 안 대시는 거 아니에요 혹시? 이 경기고는 6시에 수학이 많아가지고 3시에 끝나 3시 반으로 땡긴 건데 시간표가 너무 안 돼가지고 연합반에 아예 못 들어온 학교는 경기고만 못 들어요. 나머지 학교는 대부분 다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어머님들? 학교별 자료 다 나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다음 너무 어렵게 나오는 학교들은 나중에 제가 필요에 따라서는 보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저 복룡이라는 사람을 믿고 맡겨주시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아이들을 혼내지 말고 다독여주고 칭찬과 격려만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문제가 생겨요.
우리 아이가 화학주를 너무 안 합니다. 수학주에도 너무 안 합니다. 속상해 죽겠어요. 혼자 속상하지 마시고요.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그럼 제가 앉혀놓고 상담을 할게요. 어머님들. 그럼 말 잘 들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작년에도 어떤 학생이 겨울방학 때 개념반 수업 듣는데 한 5회차 되니까 애가 울더라고요. 너무 일단은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열심히 하자, 뭐 이렇게 정신교육도 시키고 동기부여를 시켰는데 마지막 2학기 기말 때는 확 만점 받았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요, 어머님들. 그러니까 동기부여를 주고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면 하니까 절대 혼자 속상해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아이랑 상담을 할게요, 어머님들. 그래서 어떤 어머님은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한테 상담을 부탁하면 신뢰된 것 같다고. 아니, 일도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어머님들이 아이를 저한테 보내주고 상담을 요청하고 여러 가지 저랑 상담하는 거는 어머님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아이랑 상담을 하도록 하고 언제 큰 힘을 제가 강조시키던가 제가 핸드폰도 투지로 바꿔줄 수 있어요, 어머님들. 아, 진짜로요. 그러니까 3시간 동안 상담하면 돼요. 그럼 애가 힘들어서 선생님 투지로 바꿀게요. 투지로 바꾸 핸드폰을 없애게 할 수도 있어요, 제가. 근데 어머님들이 불편하시잖아요. 핸드폰이 없어지면. 그러니까 투지로 의아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제가 밥을 사주던 상담을 하던 투지로 바꾸게끔 제가 유도를 할게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는 아이들한테 관심도 많고요. 아이들의 중간고사 못 보고 기말고사 못 보면 다 제가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집중하려고 노력하고 속된 말로 죽기 살기로 해요. 왜냐면 중간고사가 기말고사가 학생부 종합을 생각하는 학생들에겐 그게 수능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저는 가르칩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학생들이 제 수업을 듣는 애들이 의대를 많이 가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다 추천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잘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선생님 인간적인 부분도 있다. 아이들 다 챙기려고 노력한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선배 어머님들도 추천을 많이 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복용이를 믿고 맡겨주시면 제가 중간기말 1년 동안 잘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화학강사 백봉영이었습니다.